안녕하세요. 미래셋 자산운용 홍콩법인 이필상 리서치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차이나 전기차 배터리 인덱스 개편을 소개해 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인덱스가 런칭된 것은 2019년 하반기였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지가 않았었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매출이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종목수를 많이 가져가기가 어려웠었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많이 바뀌었죠. 종목수도 관련된 종목도 많이 늘어났고 또 관련된 산업도 우리가 예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관련된 산업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관련된 종목의 관련 매출도 크게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반영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개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주요 변화는요. 우선은 서브 인더스트리가 확대가 되었다. 두 번째는 종목 수가 20개에서 35개로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새로 편입된 서브 인더스트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 전기차용 파워트레인 이 서브 캐리고리들이 좀 일부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인버터 전력 반도체가 될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요, 초기 가속력입니다. 이 초기 가속력을 결정하는 것은 배터리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인버터의 성능, 그리고 특히 전력 반도체의 성능이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거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번에 이 관련된 기업 2개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감속기 역시도 이 엔진차와는 다른 것 종류의 스펙의 감속기 기어박스가 전기차에는 요구가 됩니다. 관련된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에 인덱스에는 반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다음 기회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용 모터는 이미 저희 인덱스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을 통해서 이 전기차용 파워트레인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품 영역에서 일부 기업들이 새롭게 반영이 되었다. 또 공조 시스템 관련된 기업도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공조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요. 엔진차와는 달리 전기차는요. 이 겨울철에 난방열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난방열을 바탕으로 실내 난방이 가능했었죠. 하지만 배터리 차량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 에너지를 덜 소모하면서 난방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조사에 따르면 엔진차 대비해서 전기차의 공조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 매출, 비용이 한 3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들도 성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하였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리밸런싱 결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회전율, 리밸런싱 할 때마다 턴오버가 발생을 하죠. 이번에 발생한 턴오버는 한 21% 정도로 추정이 돼요. 과거에 비해서 별로 차이가 없네요. 과거의 평균을 내봤더니 리밸런싱 할 때마다 보통 한 15%, 연간 한 1년에 2번 하니까 한 30% 정도의 회전율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것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서브 인더스트리가 여러 개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메이저 서브 인더스트리의 비중은 크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 보시면은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배터리 셀 제조업체, 그다음 배터리 모터, 그다음에 리튬, 캐소드 이런 부분 매우 중요한 서브 캐테고리죠. 이런 부분의 비중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바뀌었다면 뭐가 있었냐면 10% 룰이 있어요. 저희가 종목당 10%를 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넘었을 때 그게 이제 다시 조정이 되는 자연스러운 조정에 의한 이 서브 캐테고리 비중 조정이지
신규로 들어온 종목에 의한 비중 조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덱스 개편 후에 백테스팅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바뀌진 않았네요. 변동성은 변함이 거의 없었고요. 드로우다운, 즉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그 하락폭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이게 작을수록 좋겠죠. 근데 개편단 이후에 드로우다운이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 수익률은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 이거는 뭐 과거 수치니까 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여하간 뭐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백테스팅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을 보면은 개편 이후 전후에 종목 리스트가 여기 있는데요. 우선은 탑10 종목의 비중은 그러니까 탑10 종목은 거의 바뀌지가 않았어요. 10개 중에서 9개가 거의 유지가 되었고요. 밑에서 하위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활발하게 신규 편입이 됐죠. 하지만 탑10에 있는 종목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좋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해석을 해요. 뭐냐면 저희가 뭐 비싼 종목들이 이제 뭐랄까요, 어느 정도 이미 커진 기업들이 들어와서 인덱스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바뀌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위에 신규 종목이 들어오고 이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산업 컨솔리데이션을 하고 매출 성장을 더 잘하면서 점점 비중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더 아이디어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인덱스 개편에서 큰 종목들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편을 했는데 여전히 완성차 스타트업들 기업들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저희 방법론에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들을 반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중국에서 이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많은 건 아시죠? 한 6개 이상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뭐 샤오펑, 리오토 이런 기업들. 팬시해 보기도 하고 뭐 성장성도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몇 년간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장기 생존을 확실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특히 기존의 완성차 기업들, 그러니까 엔진차를 잘 만들었던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었거든요. 한국으로 따지면 뭐 현대차, 아니면 뭐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한 지 5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된 전기차 완성차 브랜드들이, 이 스타트업들이 과연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들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저희 인덱스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방법론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들 기업을 조심스럽게 보고요. 나중에 드디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 저희 인덱스에 포함이 될 것이다. 참고로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BYD는 이미 저희 인덱스에 들어와 있죠. 왜냐?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저희가 이제 전기차 스타트업들을 많이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요. 저희가 테마 인덱스라는 거에 장점을 좀 잘 살리고 싶어서입니다. 뭐냐면 개인 일반 투자자들은 이 완성품에 대해서는 완성차 혹은 완성차 브랜드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을 갖고 계세요. 샤오펑이 어떤 모델을 갖고 있고 리오토가 뭘 잘하고 이런 식의, 왜냐하면 이제 모델을 직접 보고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정말 중요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는 중간재, 부품업체 혹은 장비업체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가 없거나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 테마 인덱스에는 이런 부품사들, 장비업체,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 중국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 때 저희 인덱스를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반면에 개별 종목,
그 완성차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으시다면 또 그런 브랜드를 직접 개별 종목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저희가 좀 양분화해서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또한 완성차 스타트업들을 제외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번 3년 만에 있는 이 인덱스 개편은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기업과 서브캐테고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종목 수가 35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서브인더스트리가 편입됐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백테스팅을 하거나 이제 리밸런싱 결과를 살펴봤을 때 회전율이나 변동성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도 가능하실 텐데요. 향후 인덱스 개편 방향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의 그동안에 해왔던 기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새롭게 변화하는 산업 그 경로를, 발전 경로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반영을 해야겠죠. 새로운 어떤 섭 캐테고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종목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충분히 많은 그 섭 캐테고리, 섭 인더스트리별로 중요한 기업들, 뭐 1등, 글로벌리 1등에서 3등한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한 10개, 뭐랄까요? 섭 인더스트리를 저희가 한 10개 정도로 가정을 하고, 그 섭 인더스트리별로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이렇게 저희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충 한 30개에서 4개 정도의 종목이 나오겠죠. 현재 저희가 35개를 가져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정에서 크게 어긋나거나 비껴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도가 아마 최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